안녕하십니까, 스타마스터 김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애터미 하기 진짜 잘했다. 애터미에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단계에서 출세한 사람 본 적 없죠. 저는 애터미 해서 지금 8년이 됐는데 제가 지금 53살이거든요. 여태까지 45살까지 애터미를 알기 전에 이뤄놓은 거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없어요. 별다르게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없었는데 애터미하고 8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저는 이룬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룬 게 너무 많고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저 같은 리더가 되고 싶대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저 소름 끼쳐요. 저런 말 들을 때마다 일단 부끄러워서 어디 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사실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가 나를 뭐 이렇게 칭찬하고 나를 심지어 닮고 싶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정말 출세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저희 엄마 모시고 사는데 엄마한테 아침 일찍 어디 가냐고. 엄마는 코로나가 되고 나서 제가 백수인 줄 알아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던 사람이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 줌 미팅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엄마는 줌 미팅 하는 건 일이 아니야. 그냥 집에 있는 거네, 딸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가는 날은 일하는 날이야. 오늘 일 가냐? 그래서 일 간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나가서 제가 무슨 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해요, 엄마한테. 엄마 딸 출세했어. 엄마 딸 출세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가면 일은 잘 되냐, 돈은 잘 벌리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로 해요.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게 내가 엄마한테 출세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뭔 소리 하나 이런 생각 들죠. 예.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애터미를 어떻게 알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년 동안 무엇을 이루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결혼 안 하셨죠? 네. 이제 여기 패스. 어떠세요? 저 결혼 안 했어도 또 사랑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결혼한 사람이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가족 중에 구체적으로? 아이들. 맞아요. 가족 중에 순위를 매기려면은 남편이 1위예요? 부모가 1위예요? 아니죠. 저도 사실 부모이자 자녀인데 저도 보니까 항상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도 애들 먼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먼저 세워라. 그러는데 남편이 항상 우선이에요. 항상 자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으로 남편 그리고 이제 부모님 그리고 우리 언니네 가족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 세상에서 너무너무 귀한 게 자녀잖아요. 근데 자녀가 나보다 잘 살기를 원하세요? 나보다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우리보다 잘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제 이 산업화되는 과정을 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지금 현재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산업의 어떤 발전에 따라서 항상 부모보다 자녀가 잘 살아왔어요. 그게 나타났던 게 경제 성장률이죠. 그래서 부모들보다 항상 잘 살았는데 이제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트렌드 코리아 2022 보신 분? 아직 안 읽어보셨나요? 예,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지난주에 다 읽었는데 뭐 작년에 트렌드 코리아 2021도 마찬가지고 뭐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UN 미래보고서 이런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모든 전망들은 뭐예요? 이제 우리 MZ 세대들,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2000년대 이후에 뭐 밀레니얼 세대 이런 세대들이 베이비 부머 이후에 제가 베이비 부머 마지막 세대예요. 69년생이니까 베이비 부머가 마지막 70년대 초반이 마지막이거든요. 7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제 세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MZ 세대로 달라지는데 요 이후의 세대들은 자녀들이 부모보다 가난해지는 세대인 거예요. 첫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통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독야청청한 뭐 어떤 열심히 달리는 선수라 할지라도 내가 올라가고 싶은 곳이 높은 고지라고 한다면 뭐예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내가 여기를 가고 싶다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서 뛰어야지
내가 여기를 가고 싶은데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서 뛴들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이게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고 토대예요. 근데 우리를 둘러싼 이 토대나 환경이 어떠냐면 사실 부모들보다 자녀들이 못 사는 게 지금의 토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대에서는 어때야 돼요? 내가 부모보다 잘 살려면 더 천재적이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재능이 많아야 되고 뭔가 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더가 없이 그냥 보편적인 수준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보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결혼이 늦어서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사실 얘네들이 이 다음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떤 40대를 맞이할지, 어떤 50대를 맞이할지 유추가 됩니까? 되세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빠르잖아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사실 인공지능,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 이런 것들 말로만 들었지만 제가 내 살아생전에 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살아생전에 못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빠른 속도라서 제가 막 겁이 나요. 사실 저는 이 50 넘은 사람들은 이 변화가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우세요? 50 넘은 분들 어디 가셨나요? 저는 안 반가워요. 왜냐면 이게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건 인정은 하는데 핸드폰도 내가 이제 겨우 배웠어. 작동하는 거 이제 배웠어. 근데 또 새로운 게 나와. 그 새로 깔아야 되고 다시 배워야 돼. 세탁기도 이제 배웠어. 세탁기도 이제 몇 번 기능이 더 있고 추가되는 거 배웠어. 근데 또 건조기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러면 정말 숨가빠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50 넘은 사람들은 어때요? 눈도 잘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서 매뉴얼을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애들한테 의존하게 돼요. 대대적으로 부모님들이 항상 스승이었거든요. 우리가 2차 산업까지는 부모님이 스승이었어요. 야, 어깨가 쑤시다, 빨리 걷어라, 이런 것들 부모님들 감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 속에서. 그 말을 들으며 부모님들 말을 들으면 항상 선방했죠. 실수하지 않았어요. 부모 말을 안 들어서 탈이 났지 부모 말을 잘 들어서 탈 날 일이 없었는데 우리 아들이 내 말을 들으면 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적어도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탈이 나겠죠. 저는 우리 애들보다 이 어떤 시대의 변화에 덜 민감해요. 저는 구태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나의 어떤 경험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이랬더니 이랬더니 좋았고 이랬더니 나빴더라라는 나의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토대가 완전히 다른 데에서 얻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서 정말로 저보다는 정말 잘 살고 저보다 훨씬 더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여기 왔더니 이런 얘기를 하냐. 애터미가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터미가 그런 도구가 아니라면 사실은 이런 말씀이 그냥 공연물이죠. 이거 얘기한들 뭐 했어요. 저 옛날에 되게 싫었던 게 그거예요. 무슨 제가 좀 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슨 돈을 내고 어떤 강연회를 가면 꿈을 꿔라 어째라 저째라 막 얘기를 해요. 꿈을 꾼들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있나요? 꿈을 꾸는 게 아파요. 꿈꾸면 아파. 저는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예를 들면 내가 전 세계를 다니고 싶다. 이런 꿈을 꿨어. 근데 국내 여행도 가기가 힘든 상황이야. 나의 상황이. 그러면 아프죠.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마음 먹은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싫어서 꿈을 꾸지 말자. 꿈을 꾸지 말고 요 앞산에 다니는 거에 만족하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좋은 옷 보면 좋은 거를 사면 내 물욕을 자극하자. 이게 불편해요? 편해요? 연예인들이 막 입고 나온 거 보면 막 입고 싶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어때요? 이거를 사면 다른 걸 못 사게 되니까 불편해. 그러면 저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내가 그동안 꿈을 접고 내 현실에 나를 맞춰온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쵸.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45살까지는 정말 답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20대 때 꿈이 있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외향적이고 제가 활동적이고 되게 친구도 많고 그랬어요. 10대 때는 조금 암울하게 지냈는데 제가 10대 이후부터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갑자기 활달해졌어요. 갑자기 활달해지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학교에서 되게
인기 있는 애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니었거든요. 존재가 하나도 없는 애였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제 변화가 있으면서 갑자기 20대 때는 신났죠. 이때는 유흥 생활을 하느라고 몸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회사 나가고 끝나고 나서는 항상 이제 끝나면 제가 이제 집이 아현동이어서 홍대에 지금도 있어요. 그 당구장이 지금도 있어요. 그 당구장에서 기다려. 그럼 친구들이 이제 한 명씩 다 퇴근하고 와. 그러면 일단 포켓볼 치고 놀다가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먹고 우리는 노래방 가서 한 기본 4시간을 놀았어요. 그러면 새벽 2시쯤 돼서 온몸이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아침에 눈 비비고 또 다 출근해. 그래가지고 또 아침에 해롱해롱 하다가 오후 되면 슬슬 깨어나면서 다시 유흥생활에 비록 이래서 제가 35살까지 노느라고 시집도 안 가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일하고 이랬는데 이때는 그래도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20대는 20평 아파트에 살지만 30대는 30평, 40대는 40평, 50대는 50평을 살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35살에 언놈한테 코 껴가지고 다 시집을 갔는데 그도 가난해 나도 가난해 둘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버는 족족 썼거든요 이때. 왜냐면 결혼할 생각이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버는 족족 썼는데 35살에 결혼을 해서 36에 첫째를 낳고 37에 둘째를 낳고 나니까 정신이 퍼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일을 했더니 38에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또 어때요? 일만이 인생이 전부는 아닌 것 같고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조금 주춤하다가 이때부터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온갖 자격증을 다 따고 이러면 제가 잘 살 것 같아서. 그리고 말을 잘한다고 하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강의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재무설계 강의도 하고 꿈과 목표 설정도 하고 또 MBTI 자격증이 있어서 MBTI 강의도 하고 온갖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45살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직업이 뭐였냐면 재무상담사였어요. 한국재무설계라는 데서 재무상담을 했어요. 처음에 보험 일을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보험도 되게 무모했어요. 제가 되게 일찍 보험업계에 입문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돈이 너무 급해가지고 가게세를 벌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커피숍을 했어요. 안 어울리죠? 커피숍 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커피숍이 보증금 3천, 그 옛날에 이제 20대 후반인데 보증금 3천에 70만 원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어머 세상에 딱 3달 70만 원 벌리고 그 다음부터 70만 원이 안 벌려. 커피숍에서 월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세를 막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내 보험을 관리해 주던 분이 와서 보험에서 교육받으면 70만 원이 나온대. 아싸!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받으러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또 등록을 해야지 이 돈이 나온대. 근데 등록하는 과정에 내가 너무 어리다고 안 된대요. 입사가. 잘렸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는 데다가 난 이 70이 너무 급했어. 등록이 돼야지 70이 나오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뉴튼이라는 남자 사장이었는데 미국 남자였는데 영어도 못해요 한마디도. 저는 통역관한테 막 지랄을 한 거죠. 나 입사시키라고, 나 일 되게 잘한다고 막 이러면서 윽박을 질렀더니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더라고요. 이러면서 뭐라 해요. 근데 나보고 출근하래. 그러니까 된 거예요. 제가 무기니까 좀 당돌하고 이러니까 그분이 출근하라 해서 출근을 해가지고 제가 원래는 요거 3달 정도 받고 월세 받고 나 그만두려고 했는데 제가 막 그랬잖아요. 나 일 되게 잘한다고 나 뽑으라고 막 이랬는데 뽑아놨는데 일 못하면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했더니 제가 그나마 좀 못 산 게 아니라서 제 첫 직장인 탑항공 여행사 거기에 제가 이제 독서 모임도 하고 이랬거든요. 애들한테 얘기했죠. 내가 가게세를 벌려고 보험회사에 들어갔는데 니들 좀 나한테 앙케이트 같은 거 좀 써줘라. 그랬더니 다행히 다들 착해가지고 나 뭐 하나 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9월달에 들어갔는데 12월까지 건수 우수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루키가 됐어요. 일을 되게 잘했어. 그러니까
돈이 짭짤했겠죠. 원래는 내가 70만 원을 내 친구한테 동업했거든요. 친구한테 나 70만 원 벌어올게 이랬는데 70만 원이 아니라 걔 생활비랑 내 생활비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리고 가게는 내놔서 가게는 1년 6개월 만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1년 6개월 만에 빚이 얼마가 들어있냐면 7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걔랑 나랑 3,500씩 나눠 가졌어요. 빚을 딱 사이좋게 쪼개서 돈을 가진 게 아니라 빚을 나눠갖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실 저는 영업이 너무 재미없었던 건 아닌데 힘들었어요. 지치더라고요. 계속 그 영업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어리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아자동차에 입사원서를 내서 자동차 딜러가 되려고도 했고 메이크업도 배워보고 뭐 이것저것 안 배운 게 없어요. 하면서 근데 그리고 춤 선생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어로빅 뭐 강사도 하려고 또 배워보려고 했는데 다 어디에서 막혔냐면 돈이 안 돼요. 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아무리 못 벌어도 보험회사에선 350 이상 벌었거든요. 350에서 500. 근데 이게 아무래도 200 미만인 거예요. 뭐든지 시작을 하면 다 200 미만인 거야. 근데 난 빚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빚 갚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네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분기점이 생기죠. 2002년도에 제가 보험회사에서도 연봉 1억 되면은 MDRT라고 해가지고 연차회의가 있거든요. 그 해에 제가 이때 뉴욕생명이라는 데서 일하고 있었는데 뉴욕생명에서 뉴욕에 초대를 해서 6월달에 갔다 왔는데 MDRT 연차회의를 또 미국의 내시빌이라는 데가 있어서 2번을 갔다 왔어요. 그 2달 사이에 미국을 갔다 오는데 미국에서 어머 그 보험 파는 사람이 뭐 뮤추얼 펀드를 팔았다는 거예요. 세무사한테. 그래서 보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뮤추얼 펀드를 팔아요? 그랬더니 거기는 컨설팅을 할 수가 있대요. 제너럴 에이전시라는 데에서 컨설팅 업무를 해서 재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둔감한 편은 아니거든요. 아 미국에서 이러면 우리나라에도 이게 곧 이런 게 도입이 되겠다. 그러면 저는 2번을 봤어요. 2번을 봐서 너무 멋진 컨설팅을 본 거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게 생기면 나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제 무식함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월 8월에 갔다 오고 9월 달에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수원에 이런 아셋마스터라고 재무 설계하는 회사가 생겼는데 와보겠냐고. 근데 저는 그때 부지점장으로 발령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뉴욕생명에서. 그래서 제가 나는 갈 거라고. 그랬더니 다들 뭐 너 미쳤냐 지금 뭐 이게 간다는 게 말이 되냐 해서 내가 12월까지 업무 인계하고 나 내년 1월부터는 갈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뭐 뜯어 말렸어요. 왜냐면 보험업계에 계셨던 분은 알겠지만 제가 올해 연봉 1억이면 내년에 일 안 해도 5천원 나와요. 근데 그걸 버리고 내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또라이겠죠 제가. 근데 제가 한번 똘끼가 돌면 그냥 사정없이 똘짓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임은 있으니까 내가 3달 동안 일 마무리하고 난 1월 1일부터 저쪽으로 출근하겠다. 집은 아현동이고 거기 나한테 오라는 데는 수원 인계동인데 가겠다. 막 이랬더니 뭐 저를 뭐 말리다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돼서 이제 제가 1월 1일 날 저기 수원으로 출근을 해요. 수원으로 출근을 하는데 제가 2003년을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거든요. 제가 전년도 1억 4,300을 받았어요. 연봉이 그 한국 뉴욕생명에서 2해 연봉이 얼마일게요? 700이었어요. 월 700이 아니라 연봉 700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똘짓을 완전히 제대로 한 거죠. 제가 여기를 갔는데 이 재무설계가 너무 멋있고 너무 하고 싶어서 돈은 일하는 대로 주겠지. 설마 스카웃인데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토대가 하나도 없어. 그냥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와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가고 1월에 그쪽으로 출근하고 5월 11일 날 결혼하고 바로 임신하고 생쇼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3년이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진짜 2003년도에 내가 너무 정말 너무너무 바보 같았구나. 근데 이때 제가 암에 걸렸을 때가 2007년이에요. 이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미 뱃속에 애는 들어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 빌딩에서 나가라고 아저씨가 이제 좀 집에 갈 때까지 일하고,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암에 걸릴 때까지 정말 제가 애는 분명히 낳았거든요. 애를 키우는 기억이 없어요. 애는 낳았어. 그리고 심지어는 애를 둘이나 낳았잖아요. 부지런히 임신과 출산을 반복했는데 애를 낳은 기억이 별로 없고 애를 키운 기억이 없을 정도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땠냐면 부자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했는데 38이 넘어가고 제가 이제 38살 암에 걸리고 45세까지 일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무설계 일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한국재무설계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에서 마지막 은퇴를 하겠다 해서 글로 옮겨서 재무설계를 하는데, 이때 2012년도에 제가 B2B 사업본부라고 해서 그 우리 재무설계 회사랑 대기업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기아자동차 담당자였거든요. 여기 기아차 다녔던 분이랑 배우자가 다니는 분 계시나요? 네, 대리 이상. 노조에서 이제 컨설팅비를 한 명당 30만 원을 주면 제가 컨설팅을 해주는 일이었는데 한 18명인가 저한테 할당대 인원이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보고 나는 평생 부자가 될 수가 없고 가난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거였어요. 이때 이렇게 애들이 A, B, C 그룹이 있는데 보통은 총 자산에서 대출을 빼고 순자산이 3억 정도 돼요. 3억 안팎. 뭐 2억 5천, 3억 5천. 이 정도 돼요. 왜냐면 40대 안팎이었거든요. 대리들이. 40대 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지금 본인들 한번 따져보세요. 순자산. 총자산 말고 순자산. 대출 떼고 뭐하고 그러면 이때가 3억 정도 됐는데 어떤 애가 총자산이 14억이에요. 14억. 다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어떤 애가 마이너스 14억이고 어떤 애가 마이너스 4천 몇 얼마예요. 다 똑같이 데리고 애들 둘 정도 되고 맞벌이고 보통이 돼요. 얘는 남편 와이프가 저기였어요. 저기 미수라는 애였고. 근데 어쨌든 이런데 이 차이가 얘네들 연봉이 다 똑같아요. 다 셋 다 대리였으니까.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얘는 막 노름하고 막 유흥하고 탕진하고 이랬을까요? 예. 이게 보통 이 정도 B그룹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사냐면 보통 부모님들 명절에 한 20만 원, 30만 원 용돈 드리는 게 다예요. 부모님한테 특별히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고 결혼할 때 그냥 전세방에서 하나 시작해서 뭐 대출 받아서 자기 집 정도 사는 이게 아주 보편적인 B그룹인데 얘는 어땠어요? 얘는 대학생 때 이미 증여를 받았어요.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를 조그만 거를 받아서 그거를 분당으로 옮기고 뭐 이러면서 집값 자체도 올랐고 또 뭐예요? 얘는 애를 하나 낳을 때마다 부모님들이 차도 사주고 애 낳으면 불편하다고 와이프한테 차 사주고 또 집을 옮긴다 그러면 어때요? 한 몇 억씩 또 지원해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얘는 어땠을까요? 얘는 제일 슬퍼요. 맞벌이고 와이프도 괜찮은 직장을 다니는데 남편네 집안이 부모님들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한 달에 80만 원씩 드리는 거야. 고정비로. 결혼 초창기부터. 그리고 결혼할 때도 전세자금 대출도 힘들어가지고 월세로 좀 살다가 전세자금 대출 받다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갚으면서 부모님한테 80만 원씩 드려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80이야 뭐 얘네들 연봉이 높으니까 괜찮은데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무슨 일이에요? 부모님이 임플란트를 해야 돼. 그거 누구 돈이에요? 부모님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 그거 누구 돈이에요? 다 얘네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거야. 부모님이 뭐 사고가 났어, 무슨 일이 생겼어, 다 얘네. 그러니까 얘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시점이 2012년도에 그런데 2022년도 되면 요게 달라질까요? 이 갭이 더 커지겠죠? 스타트라인이 달라요. 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질 일은 없죠.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딱 하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걸 원망할 나이는 아니었어요. 이때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애들 그때 윤성이랑 우리 은수 우리 딸이 어느 그룹에 속할까 생각하니까 너무 심란한 거예요.
저는 그냥 막연히 이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면 이 그룹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랬는데, 어머 아차하면 이 그룹으로 가겠는 거야. 내가 아차하면 이 그룹으로 가겠는 거예요. 저는 사실 돈을 좀 젊어서부터 많이 벌다 보니까, 왜 영업을 하다 보면 많이 벌어요. 보험회사가 친구들 다 뭐 200만 원 벌 때 저는 막 350, 400, 500을 벌어서 돈을 헤프했었어요. 빚을 갚으면서도 쓰고 싶은 걸 다 썼어. 그 옛날에 막 골프도 치고 유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였냐면 돈 버는 게 별로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서 진짜 막 쓰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때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 세상에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 그룹이 될 수도 있겠다고 처음 생각한 게 요 계기였어요. 이때부터 제가 가난은 받아들이되 적어도 내 목표는 생긴 거예요. 애들한테 패기 치는 사람은 하지 말자. 애들 앞길 막는 일은 하지 말자라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던 차에 너무 웃긴 게 방법이 없잖아요.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는데 2013년 여름에 우리 언니가 나한테 애터미 화장품을 선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누구도 나보고 애터미 하라고 안내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냐? 다단계 하는 사람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다단계를 권유한 사람은 무지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인품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었어. 저는 인복이 많아가지고 제 주변에 나쁜 사람이 없어요. 진짜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메 했던 사람도 좋은 사람이었고 허벌라이프 했던 분도 되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뭐 리본 공예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이리빙 권유했던 사람은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다 괜찮은 분들이었는데 제가 왜 안 했냐면 제품이 너무 비싸서 안 했던 거예요. 제품들이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서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권유할 자신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와서 보상 플랜 들어봐라 그래도 들어보면 도저히 내가 될 것 같지가 않아. 어떻게 저게 되지?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듣기 전에는 그 사람을 응원하다가 듣고 나면 응원이 안 돼. 저 사람도 안 될 것 같은데. 저걸 근데 뭐 말린다고 안 할 거는 아니니까 그냥 저는 진입을 안 했던 건데 애터미는 보세요. 우리 언니가 그냥 애터미가 뭔지도 모르고 나한테 자기가 써서 좋아서 나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우리 언니는 애터미가 다단계 회사인지도 모르고 7개월 동안 썼고 너무 좋으니까 나한테 선물을 했어. 나는 써봤는데 너무 좋은데 너무 싸. 너무 싼 게 의심이 돼서 알아봤는데 이게 사업적으로도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자녀한테 적어도 요 그룹은 만들어줄 수 있겠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냥 결혼할 때 조금 보태 쓰라고 돈도 좀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러려면 그건 내가 벌어서 돼. 근데 문제는 나는 노후 생활자금 200만 원만 있으면 자녀한테 패 끼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거를 만들 수 있겠는 거예요, 애터미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 저보다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제 뭐 부자고 뭐 나발이고 뭐 다 없어. 이제 우리 애들이 나보다는 잘 살아야 되고 거기에 내가 우리 애들 앞길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만 남아서 요 200만 원을 벌 생각에 애터미를 시작한 게 벌써 8년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는 13개월 만에 됐어요. 200이 13개월 만에 되더라고요. 근데 이 200만 원 13개월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작년에 연봉이 1억 3천이었거든요. 1억 4천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1억 3천 아니면 4천일 거예요. 네, 1억 4천이었네요. 네, 1억 4천만 원을 벌었는데 제가 지금 8년 동안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점점. 첫 해는 1200만 원 벌고 그 다음에 2900, 7900, 9700, 예, 1억 3천, 그 다음에 이렇게 왔네요. 1억 4천 이렇게 벌었는데 이렇게 오는 동안 사실은 저는 옛날에도 아까 제가 2002년도에도 연봉 1억 4,300인가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돈을 벌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영업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거를 1년, 2년, 3년, 4년 계속 벌면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근데 문제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바짝 벌다가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 그럼 조금 쉬어. 그러면 쭉 미끄러져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일해. 그러니까 이거를 널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험회사나 영업을 했던 분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뭐 1억 정도 벌고 막 이랬던 사람. 저는 동료들이 연봉 3억, 4억도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부자가 됐느냐? 부자가 됐을까요?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매트라이프에 20년 다닌 분, 삼성 화재에서만 27년 되신 분 많거든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제가 물어봐요 요즘에. 사장님 혹시 동료들 중에 그 보험회사 중에 부자 된 사람 있어요? 27년 된 사람, 뭐 20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다 물어봐도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제일 잘 풀린 사람이 뭔지 아세요? 제일 잘 풀린 사람이 내 집 하나 장만하고 상가 하나 분양받으면 땡큐예요. 애들 키우고.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모든 돈을 얻을 수 있는 게 부자거든요. 내가 애들 뭐 유학을 보내야 돼? 그 돈을 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1인실에 모셔야 돼. 2인실은 못 들어가. 그럼 1인실에 모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자인데 사실 보험회사에서 20년, 30년 됐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1억 4,300이라는 돈을 벌어보고 뭐 1억 얼마를 벌어보고 해도 그 돈이 잠깐 들어오는 돈은 푼돈이 돼요. 여러분들 작은 돈도 길게 들어오면 목돈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안정적인 저소득을 얻는 공무원에 다들 목매는 거잖아요. 공무원의 고시라고 할 정도로 지금 몰리는 게, 저 요번에 우리 조카, 셋째 조카의 남자친구가 공무원이 됐어요. 수원시청 공무원이 됐는데 얼마 버니? 그랬더니 얘가 7급이어서 그나마 차 떼고 포 떼고 뭐 하니까 200 조금 넘게 번대요. 근데 걔가 그거 3년 공부했거든요. 그거 되려고. 그러니까 3년 공부해서 그래도 너무 막 우리 파티하고 막 이랬죠. 축하한다고 자기네들. 막 이래서 그쪽 부모님도 뭐 장가 보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200만 원 가지고 요즘 뭐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씩이나 준비해서 들어가는 이유는 그 돈이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 사실 1억, 2억을 벌어도 잠깐 버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애터미에서 이 1억은요 더 이상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나오는 돈이에요. 제가 출세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1억 4천은 죽을 때까지 받는다 그러면 출세한 인생일까요? 출세 맞죠?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금 2천, 3천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죠. 보통 진짜 길어야 10년, 보통은 2, 3년. 그쵸? 그런데 제가 어저께 만난 분이 70이신데 식당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 딸 다 미국에서 살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치고 빠지는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치고 빠지는 거. 포장마차부터 뭐 보신탕집 안 해본 장사가 없더라고요. 장사로만 뼈가 굳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 포장마차를 무슨 할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1,800만 원 주고 트럭 하나 사서, 중고 트럭 하나 사서 포장마차 해가지고 6개월 만에 3,500에 넘기고, 이런 걸 되게 잘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는 키웠는데 지금은 15평 빌라에 혼자 사세요. 그렇게 돈을 벌었어도. 왜냐면 자녀들이 또 장사한다고 한번 가서 들어먹고, 또 애들 뭐 공부시킨다고 들어먹고, 지금 그냥 본인이, 자녀들이 그냥 한 달에 생활비 2, 300은 줄 정도면 된대요. 자녀들의 삶이. 그치만 이분은 그냥 되게 곱게 늙으셨는데 그냥 노는 게 너무 심심해가지고 가끔씩 뭐 오늘도 김장해 주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뭐 재밌어서 하시는 거 했더니 아니야, 돈 받고 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하시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알바처럼 그렇게 뛰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잘 사신 분이에요. 못 사신 분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게 애를 쓴 거에 비해서는 어때요? 지금 노년이 아주 뭐 안락하고 해피한 건 아니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1억 4천이라는 돈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면 적어도 애들한테 돈 달라 소리를 할 일은 없죠. 두 번째, 애들이 갑자기 나 유학 보내달래. 지금 이 시점에. 그럼 저는 지금 보낼 수 있는 돈은 없어요. 제가 돈을 모아둬서 막 몇 억씩 쥐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못 보내. 근데 제가 뭐 할 수는 있어요? 대출을 받을 수는 있죠. 대출 받으면 제가 갚겠어요? 못 갚겠어요? 어지간한 이자는 갚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애초에 8년 전에 애터미 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어쩌면 출세할 수 있겠다. 어쩌면 팔자를 바꿀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우리 엄마의 소중한 딸로서, 둘째 딸이거든요. 제가 우리 언니랑 나랑 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언니도 그냥 서민 중에 서민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되게 좀 예민해요. 엄청 예민해요. 예, 본인이 얼굴에 좀 살만 빠져도 성당을 다니시는데 성당을 교중 미사를 안 드리고 새벽 미사를 드려. 누가 아는 척 할까 봐. 그 정도예요. 아무튼 되게 남의 의식을 많이 하고 소심하고 이러세요. 우리 엄마는 예민하고. 전 좀 우리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량이었는데 아버지 한량끼리 좀 제가 닮아서 좀 저는 좀 대범한 편인데 우리 엄마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제가 애터미 하면서 우리 엄마가 7번을 입원했거든요. 그러면 다 뼈가 부러져서 입원을 했는데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뼈가 자주 부러져요. 그러면 뼈 부러지면 무조건 2주는 입원해야 돼. 이 2주째 되는 주부터는 이제 엄마가 히스테릭이 아주 폭발합니다. 제가 뭐 엄마 11시에 갈게 했는데 11시 1분에 나타나면 저를 잡아 먹어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저하고 분리불안이 있어요. 내 집에 막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해서 완치가 됐거나 말했거나 우리는 2주가 엄마가 참을 수 있는 맥시멈이야. 그리고 딱 이렇게 들어가면 더러운 것만 보여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눈에는 저거 뭐냐, 저기 왜 때가 꼈냐, 어찌냐 저찌냐. 그러니까 병원에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릴까봐 오메가3를 20대부터 제가 20대부터 엄마를 댔거든요. 오메가3를. 근데 요즘에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치매가 안 걸리고 정신은 멀쩡한데 사지를 못 쓰게 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긴 어디고 뭐 이런 옛날 생각에 취해서 사시는 게 좋지. 우리 엄마가 정신은 멀쩡한데 우리 엄마 같은 성격의 사람이 손발을 못 움직이면 우리 엄마 정말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거기에다가 저랑 평생 살았는데 딸이 없는 공간에서 사신다면 우리 엄마가 진짜 혀 깨물고 자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애터미 할 때, 꿈을 꿀 때, 전업을 할 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게 현실로 닥친 거예요. 제가 전업을 하고 7개월 만에 전업을 했는데 엄마가 매년 입원을 하는 거야. 매년. 그걸 저한테 확인시켜줘. 나 절대 병원에서 못 사는 거 알지? 이거를 내가 이틀만 하면 확인해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JS 병원이라고 정형외과 의사들이 우리 엄마를 다 알아요. 해마다 오니까 다 알죠. 간호사들도 알고 다 알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우리 엄마가 더 아프기 전에. 지금은 그래도 2주 동안 입원하고 퇴원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우리 엄마가 1년, 2년 병원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 내가 우리 엄마를 케어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모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9명 중에 요양원에 안 보낸 부모님이 저랑 내 친구랑 지금 3명 빼고 9명, 6명은 다 부모님이 요양시설에 계세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내가 이걸 안 하려면 평범한 삶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는데 이 애터미가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딸이 셋인데 31, 29, 26 이러거든요. 근데 얘네들한테 맨날 우리가 주술을 외우듯이 그래요. 네가 벌어서 네가 시집가야 된다. 네가 벌어서 네가 시집가야 된다. 완전히 주문이야 주문. 내가 아주 그냥 그만 좀 해라 언니. 지겹다. 그러니까 애들이 셋 다 결혼 안 한다 그러지. 막 주문을 나 못해줘. 너희 결혼할 때 나 못해줘. 우리 형부가 진짜 애 셋을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을 하긴 했어요. 우리 언니가 못 사는 것도 아니야. 근데 셋을 키울 시집까지 보낼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제 꿈이 있죠. 애들 한 놈당 3,000씩 내가 줘야지 결혼할 때. 이런 꿈이 있죠. 저는 내 조카들을 너무 귀하고 사실 우리 언니가 못 해주는 건 내가 해주고 싶고 이런 건 있지만 사실 3,000으로 걔네들이 결혼을 할 수 있지만 결혼 이후 생활을 담보해 줄 수는 없어요. 나도 내 새끼가 있는데. 근데 뭐가 있냐면 나는 우리 애들이 자기네들이 재능을 찾고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까지 보채지 말 정도는 되자. 보채지 말자.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러거든요. 엄마는 백수를 지원할 생각은 없다. 너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엄마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엄마는 백수를 지원할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도 좋은데 20살 이후에 너의 플랜을 가져와.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제가 진짜 좋은 집에 살고 명품 옷을 입고 맨날 맛있는 거를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삶이 너무나 보람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들이 사실 없어요. 저같이 평범한 서민한테는 없습니다.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심지어 어저께 만났던 그분은 막 살짝 스쳤는데도 음식이 맛있어요. 슬쩍 했대 그냥.
도리뱅뱅? 도리뱅뱅을 그 탕을 끓여주셨는데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나갔는데 슬쩍 했대. 어쩜 그렇게 맛있어요? 슬쩍 했는데. 그렇게 하는 재주가 있으니까 그분은 그래도 식당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이랬지만 전 그런 재주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너글너글 말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제가 이 말로 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말 잘한다고도 인정을 받겠어요. 근데 이 애텀이라는 도구를 8년 전에 선택을 해서 지금 우리 엄마한테 요양을 안 보내고 내가 끝까지 모시고 살 수 있는 힘도 생겼고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기다려줄 수 있고 또 우리 남편은 제일 혜택받았죠. 우리 남편에 대한 꿈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5월 말로 우리 남편 은퇴시키고 4월 말로 은퇴시키고 지금 우리 남편은 백수예요. 놀고 있어요. 놀고 있고 아까 전화 왔어요. 지금 진부에 있는데 지금 공방 자리가 하나 나왔다고 한번 가볼 수 있겠냐며 나보고 이제 공방을 저 남편이 목수였거든요. 한옥 목수. 근데 이제 집 짓는 일은 못하고 가구 쪼물락쪼물락 만들 거예요. 근데 요즘 가구 쪼물락쪼물락 만들어서 쉽게 팔아져요. 놀이터죠. 놀이터. 그래서 놀이터 하나 자기 또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5시에 부동산 업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내 자녀가 나보다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녹록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내 몸을 맡겨서 산다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이렇다면 애텀이를 한번 제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2년 정도 일하면 일이 진짜 애터미 안에서는 없어요. 없어요. 일이 없어져요. 오면은 민폐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조카들 나랑 친하게 지낸 사람한테 다시 한번 애터미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한 3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그냥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8년 동안 혼자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합니다. 애터미 좀 알아봐. 내가 그러고 일할 때 와서 일해. 그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나 은퇴한다면 귀찮게 하지 말고 와가지고 일 좀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핑계가 있어. 그때는 너니까 한다 그랬고 너 영업을 했으니까 됐고 뭐 그냥 너나 잘해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돈 버는 거 알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너니까 됐고 너처럼 말 잘해야 되고 그때 했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다 시끄럽고 일단은 알아봐라. 일단 알아보고 할 만한 일이면 하고 아닐 일이면 그냥 소비자만 하든 그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거예요. 이 행복을 나만 느끼는 게 미안한 거예요. 내 친구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언니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특강이 있었는데 어저께 특강하셨던 분이 그래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지금 교사지. 너는 한 달에 250만 원 버니까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살겠네? 나는 근데 한 달에 2천, 3천 쓰고 살 건데 너는 어떤 삶을 살래? 그냥 250 쓰는 삶을 살래? 엄마처럼 2천, 3천 쓰는 삶을 살래? 엄마는 나중에 1억까지는 벌 수 있을 것 같거든? 한 달에 1억 쓰고 살 건데 너 어떻게 할래? 그렇게 5년을 얘기했대요. 자녀한테. 그랬더니 그 아들이 지금 애터미를 하고 31살인데 연봉 1억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안 그래도 내가 나 혼자만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어저께 그분의 특강을 들으면서 더 발빠르게 더 많은 사람한테 빨리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정말 오늘 이게 그냥 하나의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이 애터미는 정말 우리 평범한 서민들한테는 축복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스치듯이 그냥 한번 대충 듣고 마시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보셔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